민간 경비행기 한 대가 비행 중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비행기가 제한된 워싱턴 DC 영공을 비행하고 조종사와도 교신이 안 되자 한때 전투기까지 출격했습니다. LA 지역에서 한 여성 노숙자가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급습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한인 150여 명이 참가한 MBC 자선 골프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수익금 일부는 아프리카 식수 지원 사업에 사용돼 더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수면 유도제로 알려진 멜라토닌을 지나치게 복용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LA 레이커스가 한인타운에 그려진 벽화와 함께 첫 커뮤니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초 고위급 대화를 재개했는데요. 주요 의제 중에 하나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입니다. 미국의 펜타닐 문제가 워낙 커지다 보니 외교 문제로 비화된 건데 어떤 상황인 건지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 골목마다 마약상과 중독자가 뒤엉켜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개발된 진통제 펜타닐이 마약으로 유통되면서 중독자의 뇌를 마비시켜버렸고 단 2mg 이상만 복용해도 숨질 수 있습니다. Depression, death in the family, hopeless, feeling hopeless. Do you regret? Because I know I'm better than this and I allow myself to make wrong decisions.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지 않는 건 잡아 가둔다고 해서 이 거리의 참혹한 실상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한계를 인정한 뒤부터입니다. 재작년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미국 내에서 7만 5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1년 전보다 23%나 증가했습니다. 15세에서 44세 사망 원인 중 1위인데 총기 사망자보다 3배가 많습니다. 미국 정부는 펜타닐의 습격을 감추지 않고 정치 외교 이슈 전면에 등장시켰습니다. We're targeting the entire networks, from the precursor chemical companies in China to the chemists and the members of the cartel mass producing fentanyl in Mexico. 하지만 중국은 펜타닐이 미국 내부의 문제일 뿐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합니다. 美国的芬太尼滥用问题根源在自身，该问题完全是美国制造。 워싱턴을 포함해 미국의 주요 도시 거리에는 펜타닐 해독제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당장 중독 사망자부터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의회는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극소량의 필수 처방을 빼고 모든 펜타닐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도 논의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해군 군함의 접촉 문제를 놓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비 당국자 간의 대화도 다시 시작되는데요. 정찰 풍선 문제로 연기됐던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이 다시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해군이 공개한 지난 3일 대만 해협의 모습입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중국 군함이 미국 미사일 구축함의 항로 앞을 가로지릅니다. 미국은 중국 군함이 140m 가까이 접근했다며 자칫 충돌할 뻔했다고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There was absolutely no need for the PLA to act as aggressively as they did. It won't be long before somebody gets hurt. That's the concern with these unsafe and unprofessional intercepts. 중국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려 했다며 미국을 탓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미군이 항행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겁니다. 这个不安全、不专业的这些事件，为什么都是发生在中国的领空和领海附近，而不是发生在其他国家的领空和领海附近？
서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두 나라 간 고위급 외교 대화는 시작됐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을 찾았는데 대만 문제를 포함해 두 나라가 대화를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The two sides had candid and productive discussions as part of ongoing efforts to maintain open lines of communication and build on recent high-level diplomacy between these two countries. 고위급 접촉이 시작된 만큼 지난 2월 정찰풍선 사태로 중단됐던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비행하던 민간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비행기에 타고 있던 4명이 전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 연방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테네시주 엘리자베스타운에서 이륙한 세스나 스테이션 경비행기가 뉴욕 롱아일랜드 메가더 공항으로 향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선회한 뒤 당국의 허가 없이 워싱턴 DC 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군은 당시 경비행기 조종사에게 무선 교신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 결국 해당 경비행기를 추격하기 위해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조종사는 경비행기의 조종사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결국 경비행기는 연료가 떨어져 버지니아주 몬테벨로 인근 산악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The wreckage is highly fragmented and in very rural and mountainous terrain, and it'll be a very challenging accident site. I do want to express our deepest condolences to the family members, the loved ones of those who died in that crash. Just terrible. Terrible news. Nobody wants to get that, and we need to keep them front and center. 비행기 조종사는 플로리다주 멜버른에 거주하는 존 럼펠로 밝혀졌으며 당시 비행기에는 존의 딸과 손녀 그리고 유모가 탑승해 있었고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투기가 음속 이상으로 비행할 때 나는 굉음에 깜짝 놀란 주민들의 신고도 빗발쳤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조종사가 기내 압력 상실로 산소가 부족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경비행기 추락 원인을 조사하는 데 3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고 추락 사고는 전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LA 지역에서 한 노숙자가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구속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오전 8시쯤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 인근에서 등교하던 한 여자아이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노숙 여성에게 갑자기 폭행을 당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노숙자가 아이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했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때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하던 한 남성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여자아이를 구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노숙 여성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어 결국 남성은 얼굴에 6인치가 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노숙자를 제압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아이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고 이 노숙 여성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승객 난동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항공은 지난주 금요일 파리에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심한 말다툼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항공기가 캐나다로 긴급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기내 승객들의 난동과 폭력 사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항공기 사고 건수는 2021년 대비 2022년 3분의 1 이상 증가했고 승객 관련 사고는 전년 대비 무려 37%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내에서 발생하는 신체 폭력 사고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61% 증가했습니다. Don't do anything that would cause a threat or a disruption to your fellow passengers and your flight crews. The pilot always says that flight attendants are there primarily for your safety, and that's right. 한편 기내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로는 승객들이 전자담배와 흡연과 같은 주요 규칙 위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휴대 수화물 허용 한도 초과, 기내에서 과도한
알코올 섭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멸종 위기의 종인 울버린이 최근 수년 만에 목격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 동물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울버린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한 차례 그리고 이스턴 시에라 산맥에서 2차례 목격됐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20년대에 한 마리의 울버린이 목격된 이후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마지막으로 발견됐고 이번에 발견된 울버린은 100년 만에 2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울버린은 미국 전체적으로도 300여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1급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달에 3차례나 목격된 것은 대단히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희귀종인 울버린은 족제비과에 속하는 동물인 오소리를 의미하며 생김새는 작은 곰을 닮았고 대부분은 캐나다와 알래스카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 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돕기 위한 MBC 자선 골프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 수익금의 일부는 아프리카 식수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한인 150여 명이 참가해 이웃 사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장을 여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힘차게 휘두른 티샷이 하늘을 가르며 시원스럽게 날아갑니다. 그린에선 공이 홀컵을 비껴나가자 아쉬운 탄성이 이어집니다. 아프리카 식수 지원을 위한 자선 골프 대회엔 15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너무 재밌고 좋아요. 행복해요. 친구들이랑 또 그린에서 골프 치는 거 이 맛 너무 좋고요. 오늘 꿈이라면 꿈 홀인하고 싶어요. 좋죠.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더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더욱 바람직한 일이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 만큼 이번 대회엔 30여 개의 한인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장타상과 근접상, 홀인원상 등 업체들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벤트 홀은 경기에 재미까지 더했습니다. 참가자들의 표정도 밝기만 합니다. 제가 원래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아니고 골프를 치는 거를 즐기니까 또 그동안 또 야구를 하면서 현장에서 좀 스트레스가 있던 거를 오늘 좋은 동료들, 지인들하고 즐겁게 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도 가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사람들 식수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저희가 이해하고 또 이렇게 와서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로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후원금은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에 전달돼 아프리카 우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00타를 치셨으면 아프리카 우물을 위해서 100번 삽질을 하셨다 생각을 하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골프라지만 한인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대회 자체를 즐기며 이웃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행당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관리업체 갤러거 바셋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 전역의 학교 2,000곳에서 폭행 관련 산재 보상 청구 건수가 1,350건으로 기록됐으며 이는 5년 내에 최고치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 2018년부터 2019년 학년도보다는 26%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되자 학생들이 사회적 혼란과 정신건강 등의 스트레스를 교사들에게 폭행 등으로 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콜로라도주 덴버의 이스트 고등학교에서는 2명의 교직원이 학생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지난 1월에는 버지니아주 뉴폴트 뉴스에서 수업 중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총을 쏴 학부모가 아동 방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최근 수면 유도제로 알려진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지만 이를 남용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저널은 연구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 사이 미국에서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멜라토닌을 남용할 경우 두통이나 현기증, 메스꺼움, 졸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일부 다른 처방약과 함께 복용하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멜라토닌의 경우 당국의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용기 라벨에 부착된 멜라토닌 수치보다 더 높은 함량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멜라토닌의 장기적인 복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의학적으로 정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숙면을 위해서는 수면 습관을 고치거나 멜라토닌을 복용한다면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권장 사용량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LA 레이커스가 한인타운에서 첫 번째 커뮤니티 행사를 개최하며 한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파트너십을 맺은 CJ 비비고와 함께 오늘 한인타운에서 첫 레이커스 타운 커뮤니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레이커스 레전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벽화를 선보였습니다. This is our chance to celebrate that partnership and do it in a really artistic, amazing way in a place that is so familiar to so many people all over the U.S. and all over Korea. A lot of Laker players, but it looks good. I'm happy to be part of this, and I hope the Korean community can relate to it, because it's certainly very well done. And put this mural up. It's almost like a way to say thank you, and we see what you're doing because you got the Laker legends on that wall, and they see how important the community is and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이어 LA 레이커스는 한인타운 지역 학생들과 주민을 위한 기금 지원과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 KYCC 등의 비영리 단체에도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벽화에 등장한 르브론 제임스는 지난 2월 NBA 통산 최다 득점 기록을 달성하며 벽화에 같이 그려져 있는 기존 기록 보유자인 카림 압둘 자바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CJ 비비고는 골프와 농구 등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산발적인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섰지만 자신들이 저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가짜뉴스라며 대반격은 아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탱크와 장갑차로 보이는 차량들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잠시 뒤 드론 공격을 받자 폭발한 듯 희뿌연 연기를 내뿜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주 남부 지역의 5개 전선에서 8개 대대를 동원해 공세를 폈다고 밝히면서 방어선 돌파를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умелых и грамотных действий восточной группировки войск потер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составили более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가짜뉴스라며 공식 반박했습니다. 다만 루안스크를 포함한 도네츠크 지역에서 29차례의 충돌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들도 최근 공격 상황에 대해 대반격으로 보기는 다소 불분명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공격에 가담한 부대들이 상당한 공격력을 갖추긴 했지만 러시아 방어선으로 진격했다고 보기에는 소규모 병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대반격 개시 선언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국방부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공격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공격을 시작으로 점차 공격 수위를 높여 대반격을 진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흑토가 단단히 굳은 데다 서방이 지원하는 무기들도 속속 도착하면서 반격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애플이 9년 만에 신제품 비전 프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른바 혼합 현실을 적용한 헤드셋인데 내년 중 미국 시장에서 먼저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 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신제품인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I'm excited to announce an entirely new AR platform with a revolutionary new product. And here it is. 혼합 현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혼합한 개념으로 현실과 가상현실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비전 프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가 마치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를 적용해 별도의 다른 도구 없이 눈동자와 손, 음성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You can see, hear, and interact with digital content just like it's in your physical space. And you control Vision Pro using the most natural and intuitive tools, your eyes, hands, and voice. 애플은 또 실제 공간에 영상을 띄워 인터넷 검색이나 문서 작성, 영상 편집 등 PC나 모바일로 하던 작업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대형 스크린을 띄워 영화관에서처럼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공개는 2014년 애플워치 이후 9년 만으로 비전 프로는 1,000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7년 동안 개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전 프로 공개 이후 애플 주가는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185까지 치솟았지만 장 막판에는 흥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오히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전 프로의 가격은 $3,499, 우리 돈 456만 원부터 시작하며 내년 초 미국 시장에 처음 출시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될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인데 당초 주장했던 대로 이번 여름 내에 방류를 강행할 준비로 보입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준비에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 중인 도쿄전력이 어제부터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넣는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후쿠시마 중앙TV 등 지역 언론들은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해저 터널 안으로 해수를 넣는 작업이 시작됐고 빠르면 오늘 작업이 마무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다에서 약 1km 떨어진 원전까지 이어진 해저 터널을 통해 오염수가 배출될 예정인데 터널 안에 바닷물이 채워져야 방류가 가능합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실상 방류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검증을 진행 중인 IAEA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인 빠르면 이달 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주변국들의 동의 없이 방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MBC 기자와 본사 뉴스룸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어젠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휴대전화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최 의원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오전에도 경기도 용인시 최 의원의 자택 앞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질 쓰는 거는 이제 뭐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경찰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가 최 의원을 통해 MBC 기자에게 전달됐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MBC 기자에게 직접 자료를 건넨 게 최강욱 의원이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MBC 기자 외에도 인사청문 자료가 취합되는 국회 의안과를 압수수색한 만큼 여기서 최 의원에게 자료가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원들의 관행적인 자료 공개를 왜 갑자기 문제 삼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면 영장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수사 대상에 오른 MBC 기자를 알지도 못한다며 의도적인 수사라고 반발합니다. 그런 협잡이나 의도나 모의의 흔적이 없으면 이거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함께 협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동훈 장관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신고나 고소한 적도 없잖아요. 경찰은 최 의원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했지만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범행 당일 모습이 담긴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한편 정유정은 범행 전 과외교사 여러 명에게 연락하며 광범위하게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7시 반쯤 정유정이 한 손에 가방을 들고 대형 잡화점을 빠져나옵니다. 가방 안에 든 물건은 표백제와 비닐봉지.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추가 범행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뒤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태연한 모습입니다. 때문에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검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우선하고 근데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종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못하는 거죠. 정유정이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 대상을 광범위하게 물색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교사 여러 명에게 연락한 뒤 구체적인 주소와 혼자 있는 시간대를 파악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유정의 성장 환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자기 연민과 분노를 비정상적으로 키워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티브가 모두 범죄가 되질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계기적 의도를 가진 범인 찾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유정이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최근 인도에서 열차 참사로 27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화물 열차가 또다시 탈선한 데에 이어 건설 중인 다리도 무너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도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동부 바르가르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화물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석회석을 실은 열차 5량이 넘어진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인도 북부에선 건설 중이던 3km 길이의 다리가 붕괴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돈 2,700억 원이나 투입한 대규모 공사였는데요. 교각 여러 개가 무너지면서 상판 여러 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인도 당국의 공식 사상자 발표는 없었지만 사고 당시 상당수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핵탄두수가 9개 나라에서 보유한 12,520발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 폐기 연구센터가 세계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 문헌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핵탄두 보유량은 러시아가 5,890발로 가장 많고 미국이 5,244발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프랑스, 영국이 그 뒤를 이었고요. 북한은 핵탄두 40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전 세계 핵탄두가 1년 전보다 200발 줄었지만 퇴역이나 해체 대기 중인 핵탄두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요. 아일랜드의 한 지역에선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8,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아일랜드 동부 그레이스톤즈에서 8개 초등학교 학부모 협회가 학교 안은 물론 외부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도록 합의한 건데요.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이 느끼는 소외감 문제를 비롯해 어린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인데요.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아일랜드 보건부 장관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시드니의 상징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하늘로 솟아오르는 돌고래 형상이 나타납니다. 푸른 고래가 공중에 몸을 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이어 신비로운 태양계가 등장하고요. 거대한 지구, 그리고 그 안에서도 빛나는 호주 대륙이 드러납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호주의 빛축제, 비비드 시드니 풍경인데요. 밤하늘을 캔버스 삼아 드론으로 쏘는 다양한 형상에 관람객들은 열광했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 전역에 폭우가 쏟아져 최소 4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과 하천이 범람하고 주택 13,000여 채가 물에 잠겼는데요. 이재민도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하고 같이 포커스를 하고 싶은 차는 바로 우리 볼kswagen 아우디입니다. 요즘에 그 아우디 볼kswagen의 문제를 많이 발생하는 건데 이 볼kswagen과 아우디는 똑같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만약에 볼kswagen, 아우디, 캐브리레, 어트랙, 제다, 애틀래스, 크로스포트를 타는 분들은 이는 차들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우디 차들이 지금 2017년서부터 2023년까지 리커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는 리커가 근데 되게 중요하게 조그마한 리커도 있었고 큰 리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히 그 리커가 뭔가라는 거를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아우디 차에서 먼저 리커가 많은 거는 우리의 에어백가 디플로이가 잘 안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에어백가 디플로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차가 사고가 나면은 에어백가 터질 때 파트들, 메터 파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우디 차에 지금 rear 카메라가 펑션이 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대대로 한 20만 차가 200,000 차들이 rear 카메라가 잘 백업을 할 때는 카메라가 보여야 되는데 그 카메라가 검은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빨리 서둘러 가지고 딜러십에 가지고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레몬법에서는 차를 고치고 안 고치고 떠나서 기록만 있으면은 차값의 3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우디 차를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빨리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수리를 하는 게 최고입니다. 또 세 번째로 지금 아우디의 문제가 제일 크게 나오는 거는 우리 차의 엔진 오일에 블록게이지가 됩니다. 블록게이지가 무슨 말이냐면은 차가 시프팅이 조금 빵빵하지가 않고 rough해요. 그러니까 리버스를 하든지 드라이브를 하든지 스무스 트랜지션이 있어야 되지만 이게 조금
힘들다. 게이지가 시프팅이 할 때 힘든 거를 느낀다 하는 경우도 뭐 오늘은 차에 뭐 기름이 잘 안 좋은가 그런 걸로 지나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차들을 타는 분들은 꼭 레몬법으로 해결을 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인터넷 생방송 진행자가 동료 진행자를 공격하는 사건이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졌는데요. 당시 상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제밤 경기 부천의 한 길거리, 길을 걸으며 인터넷 방송을 하는 진행자를 향해 누군가 언니라고 부르며 달려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는 무언가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뒤에도 폭행은 이어집니다. 가해 여성의 손엔 음식을 먹을 때 쓰는 포크가 쥐어져 있었는데요. 경찰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서 방송하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추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끔찍한 폭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는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며 폭력과 선정성이 갈수록 노골화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릉시가 도입 예정인 공무원증입니다. 전면 아랫부분 또 뒷면 가운데에 보이시나요? 녹음 중이라는 문구가 선명하죠. 공무원 신분증에 녹음 기능을 탑재한 덮개를 장착한 건데요. 버튼만 누르면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막마른 기본의 협박부터 성희롱까지 악성 민원인들의 돈 없는 행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죠. 녹음될 수 있다는 경고 차원부터 주요 증거 채집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한 번에 길게는 6시간, 모두 500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대비한 악성 민원인 대응 훈련을 하고 실시간 영상 촬영 장치를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최근 늘고 있는데요. 인권 침해 요소만 없다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주택가부터 아파트 단지까지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끊이질 않는데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 주민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차주가 또다시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주차장 차단기 앞을 SUV 한 대가 가로막고 있죠. 경기 시흥시 목감동의 한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최근 한 가구당 2대만 주차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 지침이 바뀐 뒤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는데요. 차량 3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차주가 방문증을 받아가라는 경비원에게 입주민인데 왜 방문증을 받냐며 항의했고 결국 출입구를 가로막아 주차한 뒤 차량 이동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해 글쓴이가 차주에게 전화하자 손해를 본 게 있으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리만 들었다는데요.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자유지인 아파트에서 손쓸 방법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강제 견인을 못하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폐어망이나 바다에 떠다니는 폐플라스틱 등으로 해양동물들은 오늘도 생명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그물에 걸렸다가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한 바다거북의 사연이 온라인에 공유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몰디브에서 구조된 바다거북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칭 감긴 폐그물을 구조대가 끊어내고 있는데요. 제거한 폐그물도 폐그물이지만 그물이 얼마나 세게 감겨 있었던지 목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상처가 깊게 패여 있고 다리와 몸통 곳곳에도 상처가 보입니다. 구조대가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꿀을 발라 응급조치를 해주는데요. 거북이를 올감했던 그물은 몰디브에선 사용하지 않는 종류로 쓰레기 더미를 따라 떠내려온 걸로 추정됩니다. 누리꾼들은 구조된 거북이보다 구조하지 못한 거북이가 더 많을 것이라며 폐그물부터 폐어구는 물론 해양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상 속의 플라스틱 사용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낮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인도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바닥에서 숨을 헐떡이며 힘겨워하고 있는데요. 이를 본 한 남성이 새를 위해 물을 쏟아줍니다.
물 몇 방울에 목을 축인 작은 새는 기운을 차린 듯 번떡 일어나더니 물병 입구로 다가가 더 입을 축입니다. 누리꾼들은 삶과 죽음을 넘나든 어린 새를 위해 응원의 마음을 쏟아냈고요. 작은 생명체를 구하려는 남성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5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